아니 제가 사실은 이 제작진들하고 이걸 찍으면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수없어 보여서.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적으로 하버드와 MIT를 한번 캠퍼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둘이 되게 태생적으로 좀 다르죠. 재미난 거는 두 학교가 정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붙어 있는 수준으로 맞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캠브리지라는 지역에 두 학교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은 찰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쭉 흐르게 돼 있거든요. MIT 캠퍼스는 찰스강의 북쪽에만 배치를 돼 있고요. 하버드 캠퍼스는 찰스강이 가운데를 놓고서 북쪽과 남쪽에 다 캠퍼스가 놓여져 있는 상태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풍경을 상상을 할 때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은 하버드는 폭이 좁은데 요트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조정 같은 것들 아시죠? 이거 배 하는 거. MIT는 워낙에 폭이 넓은 쪽에 있어서 거기서는 이렇게 혼자 타는 요트 같은 거 많이 탑니다. 실제로 수업도 그런 수업이 있고, 그렇게 둘이 좀 약간 캠퍼스 분위기가 다르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요. 일단 하버드 캠퍼스는 벽돌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 있고요. 최초의 목사님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로 시작을 했죠. 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지어질 리가 없겠죠. 조그만한 건물들이 그냥 벽돌로 이렇게 지어서 그냥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로 캠퍼스가 조성이 돼 있는 반면에 MIT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MIT는 하버드에 비해서 훨씬 신생 학교고, 원래는 보스턴 다운타운 지역의 조그만한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과대학 건물로.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누가 돈을 기증을 한 거예요. 땅을 기증을 해서 지금의 MIT 캠퍼스 땅을 기증을 했는데, 거기가 그냥 갯벌가 옆에 있는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MIT가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지을 때 석조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되게 웅장해요. MIT 캠퍼스는 뭐 엄청나게 큰 돌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졸업식을 하는 킬리안 코트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강가 쪽에 되게 아름다운 잔디밭 정원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보통 MIT 하면 떠오르는 그 막 파르테논 신전같이 되어 있는 기둥이 쫙 있고, 그 위에 돔이 얹어져 있는, 그 돔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가 도서관이에요. 공과대학 사람들이 주로 가는 도서관인데, 흥미로운 거는 MIT 캠퍼스는 이 매사추세츠 애버뉴라고 하는 다리가 건너가면서 관통하는 북쪽에 있는 캠브리지 지역과 남쪽의 보스턴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MIT 동서로 그 긴 캠퍼스를 둘로 쪼갭니다. 서쪽 지역은 주로 학생회관과 기숙사들이 배치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동쪽 지역 캠퍼스가 주로 교실들이 들어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횡단보도 건너서 그 메인 엔트런스 돔을 거쳐가지고 이 교실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교실이 모든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과대학 건물들이 그렇게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공계 과목과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피니티 코리도어라고 그래서 찰스강을 따라서 건물도 이렇게 쭉 동서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한 240m 정도 되는 그 복도가 모든 건물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보스턴이 되게 추운 지방이거든요. 1년에 6개월 정도가 겨울이에요. 거의 한 4월 달에도 눈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대부분 다 그 인피니티 코리도어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장점은 그 덕분에 거기에 있는 많은 여러 개의 학과들이 교류가 많아요. 그 안에서 다 섞이게 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건축과 학생이긴 하지만은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최근에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수학과 같은 데서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선형 수학이라든지 뭐 푸엔카레 뭔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숫자로 써있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설명하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아, 도서관 평면도를 저렇게 해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대학교 캠퍼스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다른 학과들하고 융합이 잘 된다는 거. 근데 반면에 이제 하버드를 가시면은 벽돌로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는 얘기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캠퍼스 대부분이 뭐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건물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건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작은 건물들이 분산되어서 마을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캠퍼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가 캠퍼스가 시작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도시가 시작되는지를 그 경계를 알 수가 없게끔 섞여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건축대학 건물이 하나로 다 통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반 학생이 12명, 13명 아이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한 200명 넘는 학생들하고 동시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하면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봐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수업에 크리틱 같은 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카데미로서는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중간 평가나 학기말 평가 같은 걸 할 때는 그 시간표가 쫙 적혀 있어요. 무슨 반에 어느 학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거 발표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그 다른 스튜디오도 구경하러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와서 크리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구경하면서 설명을 학생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다양한 앵글에서 사람들이 크리틱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크리틱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동네가 되게 좋아요. 캠퍼스만 좋은 게 아니고 저도 홍익대학교 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가 내가 앞으로 27년간 점심 먹을 데가 어디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건 학교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도시가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하버드 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MIT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변에 서포트하는 도시 시설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 건너에 보스턴도 당연히 있고 캠브리지라는 데는 보스턴 다운타운하고는 좀 다른 컨텍스트로 약간 조용한 중소도시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는 되게 유명한 연구소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MIT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교하고 MIT 대학교 사이의 공간이 센트럴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센트럴 스퀘어 주변에 사실은 거의 황무지 땅 같은 데였는데 거기를 다 MIT가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MIT 캠퍼스라고 테크 캠퍼스인가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는 미국에 있는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들이 다 거기에 연구소를 하나씩 세워놨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판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소들이 MIT 학교하고 산학협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창업을 하더라도 그 옆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게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촬영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볼 때 가장 하버드 대학교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를 둘 다 구경하기에 좋은 영화예요.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MIT의 청소부로 있던 친구인데 여자친구는 하버드 학생이거든요. 그럼 하버드에서도 놀고 얘가 그 하버드 스퀘어에서 그 대학 안 간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유명한 햄버거 집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보면 재밌어요. 아, 맨날 가던 아이스크림 가게, 맨날 가던 술집, 맨날 가던 햄버거 가게 그런 것들이 대학교 캠퍼스와 되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홍익대학교랑 비슷한 거예요. 홍대도 보시면은 캠퍼스는 되게 작지만은 정문 열고 나오면 그 홍대 앞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스퀘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 영화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연극을 많이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연극 동아리가 100개가 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헤이스티 푸딩이라고 하는 그런 극장이 또 안에 있어요. 되게 히스토리컬한 극장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막 진짜 헐리우드 스타들한테 상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 민간 연극인데 각 기숙사별로 다 연극 동아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극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티어터 익스피리언스가 사실은 학생 때는 되게 좋은 경험이긴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이벤트를 구상하고 거기에는 배우만 있는 게 아니고 무대 장치 스텝이라든지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물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게 하버드 학부생들에게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MIT는 조금 그런 거랑 결이 좀 다른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수학과 공과 널드들이 많잖아요. 장난감 만드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한 몇백 명 모여있는 그런 강의실에서 자기네들이 새롭게 구상한 장난감을 선보이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좀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채택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자체가 창업을 위한 수업도 있거든요. 로봇 공학을 가르치는 과인데 거기서 새로운 제품을 학기 중에 구상을 해서 학기 말 때 만드는 걸 한대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로봇 청소기였어요. 그 로봇 청소기가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원시적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들끼리 나와서 막 서로 죽이는 게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취미를 가진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런 로봇 청소기를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학기 중에 구상으로 해서 그 실제로 펀드를 받아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학교가 돈이 많으니까 학생들 그 워크숍을 많이 보내주거든요. 특히 MIT가 그게 잘 돼 있었는데 방학 때마다 혹은 학기 중에도 내가 듣는 수업이 필드 트립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다 학교를 지어주는 거다. 히말라야에 갑니다.
학교 방학 때.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생활하고 그다음 와서 수업하고, 저는 페루에다가 아이들 놀이터 지어주는 걸 했었는데, 그럼 방학 때 페루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거기서 진짜로 놀이터를 하나 만들고 와요. 그런 것들이 산학협동이 일단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전 세계와 링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펀드를 전 세계에서 받아갖고 와서 학생들이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설계하거나 하는 게 그냥 페이퍼 아키텍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디자인하고 한 것들을 나중에 타이페이의 도시설계국에다가 발표를 해서 향후 타이페이의 어반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대학교가 워낙 뭐 좋은 대학이고 뭐 돈도 많고 하니까 건축물들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 MIT 캠퍼스에는 에어로 사리네라고 하는 진짜 혁신적인 건축가가 있거든요. 애석하게 뇌종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의 천재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MIT에 2개의 건물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보자기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축물인데, 제가 기억하는 3개의 포인트로 지붕이 받쳐져 있어요. 딱 그냥 올라온 그런 오디토리움 건물이 있고, 그 잔디밭이 있고, 그 앞에 MIT 채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그란 벽돌로 만들어진 채플 건물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찾아가서 혼자 생각하던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 되게 특별하게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현대 건축물들 설명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건물인데, 그 건물도 되게 훌륭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 거기는 제일 유명한 건물, 현대 건축물 중에서 유명한 거는 카펜터 센터라고 해서 르코르비제가 설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르코르비제가 설계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완공될 때 와보지를 못했어요. 유럽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오지는 못해서 완공작은 못 봤는데,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은 2개의 스트리트 사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보통 스트리트가 있으면은 이게 필지가 등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이 집으로 들어가고, 건너편 쪽은 건너편 쪽 스트리트를 걷다가 이 길을 들어가서 서로 결국에는 2개의 스트리트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 건물은 특징이 아마 이 프레스코 스트리트인가 거기서 가다가 램프가 올라가서 건물을 관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퀸시 스트리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걷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건물을 관통해서 가면서 그 내부, 건물의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용도가 뭐냐면은 교양 과목으로 미술을 듣는 사람들이 와서 수업하는 곳이에요.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그림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혹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영화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 밑에 조그마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위에 세미나룸에 가서 토론하고 뭐 이런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작업하는 것들을 내가 건너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유리벽으로 쫙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르코르비제 건물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피바디 테라스라고 있어요. 되게 현대식 건축물인데 아파트 건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대학원생들이 거기서 자는 그런 기숙사고, 저도 거기서 묵었었는데, 거기 뭐가 좋으냐 하면은 대부분의 아파트, 미국식 아파트들은 중복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약간 저기서 아이디어를 따왔어요. 르코르비제가 했던 유니테 타비타시옹의 경우처럼 중복도긴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면은 이 맞동풍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2개의 그 파사드를 다 가지게 되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형태의 평면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건물이지만은 정말 살기 편안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제작진들하고 이걸 찍으면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수없어 보여서 한번 했다가 편집할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되게 운이 좋게 2학교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졌는데, 뭐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엄청나게 뭐 천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버드라는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다. 그래서 뭐 엄청난 천재들이 가는 학교로 뭐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MIT도 그렇죠. MIT는 내가 영화 보다가 꼭 보면은 약간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나오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은 뭐가 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0시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때 MBC에서 세계의 대학이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봤는데, 그때 뭐 MIT 대학교에 매사추세츠 브릿지 건너편에 뭐 보스턴이 있고, 뭐 거기 앞에 잔디밭에서는 애들이 프리즈비 던지면서 놀고 있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프리즈비 던지면서 놀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학교라고 생각했지. 근데 한국에 좋은 학교 어떻게든 가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던 사람이니까. 당시에는 해외여행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거가 건축 설계라는 디자인이 저한테 맞았던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생긴다는 거죠. 예상하지 않아. 저는 제 삶에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상치 않았던, 내가 계획한 적이 없었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예상치 않았던 불행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프로를 보시는 분 중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은 혹시 그런 데서 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자기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에서 몸담고 계시다면은 기회는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